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최하위권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최하위권에 허덕이는 중인데 지난 경기에서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3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권영민 감독에게는 별다른 전략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요. 외국인이 활약하지 못하면 처참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타이스는 무엇보다도 외인들 중 가장 체력이 부족하다고도 보여지는데 국제대회를 출전한 선수가 리그 초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만들어둔 조항도 타이스의 의지 등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이 가망이 없는 경기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는 빼면서 체력을 보존해줘야 하는데 권영민 감독은 그런 것 없이 타이스를 꾸준하게 내보내고 있고 지난 경기 타이스가 12득점을 12%의 효율로 기록했고 범실도 11개나 기록했음에도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타이스가 후위로 갔을 때는 장지원을 투입한 것이 전부였는데 또한 개선이 필요한 아웃사이드 히터라인도 최악의 경기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임성진과 서재덕 등 경기력 상승이 준비된 선수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나마 료헤이가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이 다행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KB를 상대로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했습니다. 세트를 나눠 가지며 접전을 펼쳤고 결국 5세트 승부를 가져갔는데 그나마 V리그에서 용병에게 점유율을 덜어주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이고 이 팀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도 느껴졌는데요. 지난 경기 다만 링컨이 페이스가 조금은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13득점을 16%의 낮은 효율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자 틸리카이넨 감독은 임동혁을 투입하는 한 수를 뒀고요. 임동혁은 17득점을 58%의 효율로 기록했고 범실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한용이 29득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정지석의 부상과 곽승석의 컨디션 난조 및 부진으로 대한항공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대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링컨까지 부진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넓은 스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여졌는데요. 어린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줄 한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다양한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여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역시나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한국전력은 외국인 선수가 지쳐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국내 자원의 경기도 최악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것은 있지만 대퇴 선수가 있는 것이 한국전력과는 굉장히 갭이 크다고 느껴졌고 대한항공의 무난한 셧아웃 승리를 예상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한국전력은 외인 선수가 지쳐 있고 국내진도 부진에 시달리는 반면 대한항공도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다양한 자원이 출전이 가능하다. 뎁스가 두텁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한항공의 승리 그리고 대한항공의 마이너스 2.5 핸디슨 그리고 저득점 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여자부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준비한 승부식 128회차 103.5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여자부 경기 정관장과 도로공사의 맞대결입니다. 정관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관장은 지난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3대 0으로 잡아내며 지난 경기 살아난 분위기와 경기력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지난 경기에서 일부 플레이어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도 우세함이 예상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자, 일단 지난 경기에서 메가가 22득점 그리고 지아가 18득점을 기록했고요. 현장에서는 이 두 선수의 경기력을 굉장히 더 높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메가도 메가지만 지하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염혜선이 토스만 기본 정도로 올려줘도 이 두 선수의 공격력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였고 지하는 지난 경기에서 서브를 4개까지 기록하는 등 분위기 상승에는 외국인 용병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정관장인데요. 거기에 박혜민은 외인 2명이 되면서 공격 시도를 줄이고 수비에 집중하면서 이것도 나름 큰 시너지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현대건설을 상대로 미들블로커 라인인 정호영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박은진의 경기력은 조금은 아쉽지만 한 명의 선수라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관장이고요. 이러한 정관장이 내친 김에 어린 선수들을 원포인트 블로커나 서버 등으로 활용하는 등 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정관장입니다. 자, 다음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1라운드 멸망전이라 할 수 있었던 기업과의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게 조금은 아쉬웠던 게 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 빠르게 끝낼 수 있던 경기를 리버스 스윕으로 패배하면서 경기력만이 아닌 분위기에서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번 시즌이 쉬어가는 시즌이라고 해도 일정 레벨에서 다른 팀들을 상대해야 하고 부키리치가 30득점이나 올리면서 활약했지만 효율이 조금은 떨어졌고 범실도 7개로 경기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여전히 배우나가 두 번째 득점에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경기는 그나마 타나차와 고이정이 득점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관장을 상대로는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 국내 자원이 막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들블로커에 김세빈이 합류했고 배우나가 있지만 미들블로커의 높이와 현재 분위기는 확실히 밀리고 있고 이윤정이 복귀해서 토스 쪽에서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윤정 역시 리그 최정상급의 세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고요. 그 결과 역시나 정관장의 승리 쪽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우 쌍포를 장착한 정관장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공격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도로공사는 1승도 따내지 못해 여전히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이미 여기서부터도 판가름이 어느 정도 났다고 봤고요. 도로공사가 좋은 경기를 펼친다고 해도 한 세트 이상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봤을 때 정관장의 약점은 여전히 염혜선의 토스고 이번 경기는 염혜선을 믿어본다고 생각했을 때 3대0의 셧아웃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정관장은 좌우 쌍포를 장착해서 리그 최고의 공격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1승도 챙기지 못하면서 최하위권에 허덕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정관장의 승리에 정관장 마이너스 2.5 핸디슨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득점 셧아웃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조합은 내일 발매가 된 이후에 수익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꼭 수익방 입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